자, 시간은 다 됐으니까 맞춰봅시다. 뭐, 좀 예전 문제는 좀 짤막짤막한 거야. 오늘 배운 주제인데, 그죠?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행정소송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은 맞죠? 사정 판결은 소송 딱 하나,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뭘 말하는 거야? 집행 부정지 원칙 채택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맞고. 3번은 취소송 제기 기간 안날부터 90일 안에, 몰랐다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돼. 180일은 취소 심판, 행정 심판 제기할 때 180일이죠, 뒤가. 그래서 아주 쉬운 건데 3번이 정답. 4번은 판결의 효력. 법원이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오늘 배운 용어로 각하 판결에 해당하는 거야? 인용 판결에 해당하는 거야? 기각 판결인 거야?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을 거 아니야? 국민이. 그 취소하는 판결을 내니까 인용 판결이지. 그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결이잖아. 취소 판결이니까. 인용 판결에는 행정청이 판결대로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인용 판결이 내지면 당사자인 행정청, 그 밖에 관계행정청은 따라야 된다는 표현은 이제 법적으로 따르도록 구속하는 거, 이거를 기속이라 그래. 그지? 법적으로 따르도록 구속합니다. 맞아요. 자, 3번이 정답. 문제 2번은 틀린 거. 취소할 때 반드시 행정심판 먼저 거쳐라. 예를 들면 공무원 징계 처분받았을 때 반드시 먼저 거쳐라. 또 세금 부과받았을 때 반드시 행정심판 먼저 거쳐라. 도로교통법상의 면허증 취소 정지당했을 때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라. 이렇게 따로 특별히 규정이 있지 않은 한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치고 소송할지, 곧바로 행정소송 취소송 제기할지, 그거는 임의적으로 선택상으로 해놨다 이거지, 그지? 그 원칙은 임의적 전취주의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뭐야? 2번이죠. 피고는 행정주체. 행정주체하면 대표적인 예가 국가인데, 이거 취소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거야. 응? 처분을 행한 행정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 소속되어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사람, 또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야. 응? 행정청이야. 행정주체가 아니라. 2번이 정답. 3번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고, 그지? 원칙. 네, 4번은 이거 뭐야? 4번 오늘 배운 건데 이거 뭔 판결 말하는 거야? 사정 판결, 그지? 그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기억하고 있나? 3번 또 했습니다. 자,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가구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지? 임시구제. 그럼 원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두 가지 제도가 있어.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야? 임시처분해 주는 거, 가처분해 주는 거, 그지? 근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시처분은 인정 안 하고 있다. 집행정지만 하나만 인정해 주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이 돼야지. 그러면 1번은 그 집행정지, 넓게 집행정지는 그 속에 효력정지, 뭐 집행정지, 절차정지 이런 게 다 포함하는데 가장 강력한 게 효력정지야.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장 강력한 효력정지 안 해줘도 그보다 약한 집행을 정지해주거나 절차의 속행만 정지해줘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정지 결정까지는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맞고. 2번은 자, 첫째 줄 중간에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하려면, 핵심은 이거야.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하려면 집행정지만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거 집행정지해 주세요, 이거 집행정지만 법원에다가 신청,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못해. 뭐 해야 돼?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라는, 우리가 본안소송이라고 부르잖아. 취소소송, 무효 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을 적법하게
여기다가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할 수 있어. 그치? 이것만 단독으로는 안 돼. 이거는 안 되고 요거를 하면서 가장 빨리 하는 건 이걸 동시에 신청하는 거. 이게 제일 빨리 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 안 하고 요거만 신청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집행정지만. 응?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두 번째 줄. 본안 소송이 제기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돼야 돼. 그래야지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돼야 집행정지도 가서 될 수 있는 거야. 응? 만약에 둘째 줄 본안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못한 소송이면 어떻게 돼? 본안 소송은 각하될 것이고, 그러면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핵심은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그는 본안 소송 제기가 적법하게 제기돼야 되는 게 요건이다. 이 정도로만 핵심을 잡으면 돼. 그거만. 네. 그 다음에 3번은 이러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들어주기 위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기, 근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기 위한 요건은 뭐야? 이거 정지 안 한 채 재판을 진행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 해주게끔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집행정지 해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냐 안 봤냐, 이거 판결 사례 내는 거지. 그러면 첫째 줄에 뭐야? 지금 술집 영업허가 취소받았는데 이거 이 본안 소송에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정지 시켜주세요 하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안 받아줬어요. 그죠? 이거는 만약에 정지 안 시키면 얘는 어떻게 돼? 허가 취소된 효과가 일단 발생했으니까 영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해야 되고, 나중에 승소 판결 받아냈어. 그러면 승소 판결 떨어지자마자 영업은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그동안에 영업 못한 거는 위법한 허가 취소 때문에 영업 못한 피해잖아. 그거는 나중에 저 승소 판결 나온 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다 회복할 수 있는 손해다. 거기 나온 게 뭐야? 5천여만 원에 시설 투자한 거 투자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생긴다 했는데, 그건 충분히 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 손해다.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집행정지 신청 안 들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야, 결론. 그죠? 네, 결론 그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그지? 그러면 답이 4번이야. 뭐 보고 답이 4번이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어? 첫째 줄 끝에 가처분이란 말 나왔잖아. 가처분 있고 임시처분? 이거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그죠? 지금 현행법. 그죠? 근데 두 번째 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하는 게 허용된다? 아니란 말이야. 아예 인정되지 않고 있어. 그죠?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그 단어 보고 알 수 있다.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틀린 거. 심리, 오늘 배운 거다. 1번 맞나요? 소송 요건을 갖춘 소송인지는, 그지? 원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송 요건을 원래 요건을 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다 갖추고 소송을 제기해야 맞는 거야, 원칙은. 소송 요건을 못 갖췄는데 소송 제기하면 각하시키는 게 원칙. 그지? 그런데 소송 요건 중에도 갖출 수 있는 거, 그거는 기다려준단 말이야. 요건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고, 요건 구비를 고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그지? 예를 들면 어떤 거? 뭐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소송했다든지, 그 다음에 소송 대상인 아닌 것 같고 소송을 냈다든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소송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다려줘봐야 고쳐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법원이 바로 각하시키고, 아까 같이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이 왔어야 되는데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소송이 왔다. 그러면 행정심판 거치고 오는 걸 기다려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송은 일단 제기된 걸 받아놓고 요건은 아직 갖추지 않았지만 소송 제기는 받아주고
그때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행정심판 재결 받아오면 이거 갖춘 것으로 인정해서 재판.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기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1번 맞고 2번은 2번이 답이지? 응? 2번이 답이야. 2번 왜 답이야? 직권으로 때문에 틀렸잖아. 응?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거 규정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무슨 원칙? 오늘 배운 거 무슨 원칙? 응? 아니, 소송이 제기돼야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는 거야. 소송 제기가 안 됐는데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재판해? 이거 처분권주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지. 응? 아니, 내가 아무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어도 내가 소송 제기를 진짜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위법한 처분 때문에 나 불이익 받았어. 근데 나 소송 안 할래요. 나 감수할래요. 그러면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소송이 제기돼야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가 없는 사건은 법원이 심리하고 재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처분권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더 넓게는 당사자주의 원칙하고도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그러면 법원이 좀 더 명확히, 그지? 밝혀보기 위해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조사할 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거는 법원이 마음대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는 없어. 응? 그러면 변론주의, 더 나아가 당사자주의에 위반되는 거야. 그래서 2번 법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답해야 되고. 자, 2015년의 순경시험이다. 문제 5번. 오늘 배운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은 맞네. 두 번째 끝에 동일성이 있는지는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하고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지,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라고 그래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치?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사유가 되는 거 아니야. 동일성이 있는지는 두 개의 사유를 비교해서 결정 내려야 되는 거지. 응? 네, 따라서 5. 그 다음에 2번은 행정청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는 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사실심 종결 시까지 그 사이에만 추가 변경을 할 수 있어, 행정청이. 그래서 5. 3번은 3, 4번은 구체적 사건이다, 그치? 자, 세금 다 납부했다는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하고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거부했어. 증명서 발급 거부해서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중기 취득세를 안 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자동차세를 안 냈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 응? 추가시켰대, 그치? 근데 추가된 자동차세 안 냈다는 이유와 중기 취득세 안 냈다는 이유는 동일성이 없는 이유다. 동일성 부정. 맞네, 그치? 네, 판결. 그리고 그러면 4번이 정답이다. 4번 정답. 4번은 뭐야? 주류 면허 가지고 결국은 뭐했어? 주류 면허 취소했네, 그치?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면허 취소하면서 첫 당초 이유는 뭐야? 무자료 주류 판매, 응? 위장 거래, 이게 이유였지. 그랬다가 소재기 이후에 두째 줄 중간쯤에 무면허 업자에게 술 팔았다. 그 이유로 변경을 새로운 사유로 주장했어, 그치? 이거는 동일성 없는 사유를 새로 변경하는 거라 허용될 수 없다. 응? 근데 여기 동일성 인정 그랬지? 인정이 X, 부정된다 라는 게 판결. 응?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5번에 4 했구나. 그 다음에 6번 집행정지 또 뭐라고 다 틀린 거. 1번은 맞고, 그러니까 집행정지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 진짜로 집행 정지시키는 거, 절차를 정지시키는 거, 그지? 1번 맞고 2번은 집행 정지해주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지? 그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돈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뿐만 아니라 돈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도 돈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 응? 그런 유형 무형의 손해다. 2번 맞아. 3번은 자, 집행정지가 받아들이려면 적법하게 본안소송이 제기돼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지? 근데 가장 빨리 하는 건 본안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시정을 동시에 하는 거는 가능하다. 응? 3번도 맞지? 동시에 하는 것도. 자, 4번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원고가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원고의 승소 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때입니다. 응? 그러면 집행 정지시켜주는 건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지시켜 놓는 거거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지? 근데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을 정지시키면 상대방만 좋게 만들고 공익에는 고려 안 하는 거잖아. 오히려 공익에 지장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 승소 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때는 집행 정지해 줄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 명할 수 없다. 그런 때는 핵심은 둘째 줄 그거야. 집행 정지해 줄 수 없다. 그래서 4번 정답. 7번은 아주 간단한 사례형이네. 틀린 거. 행정청은 갑한테 A를 이유로 면허 취소를 했다가 갑이 소송으로 다투자 소송 도중에 새로운 사유로 B를 주장했대. 이거 오늘 배운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이거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이거 처분 사유를 행정청이 소송 제기 위해 추가 변경하는 걸 법원이 다 받아들여서 재판해 준다면, 이거를 넓게 허용하면 상대방이 너무 불리해 줄 우려가 있단 말이야, 그지?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게 돼. 응? 1번 그 얘기야. 너무 널리 허용하면 상대방한테 크게 불리할 수 있다, 그지? 그렇다고 또 이걸 아예 허용을 절대로 안 하면 또 뭐야? 그러면 행정청이 원래 했던 처분은 취소되고 다른 이유를 내서서 다시 또 불이익한 처분하면 또 상대방은 또 그걸 승복을 못하면 또 소송으로 다투야 되는 이런 낭비가 있게 된다, 그지? 그래서 절충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처음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추가 변경하는 이유하고 동일성이 있는 이유면 같은 그 동일한 재판 과정에서 같이 다루고, 그지? 동일성이 없는 사유는 그는 그 재판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지. 그렇다면 2번은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이렇게 추가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였대, 그지? 응? 그러면 상대방 원고 갑은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을 법원에 신청해야 되나? 응? 아니 이거는 처분은 그대로 놔두고 처분한 사유를 변경한 것 뿐이지 처분을 변경한 건 아니잖아. 뭐 아까 칠판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꾼 건 아니고 영업정지 처분했던 사유를 A에서 B로 바꾼 것 뿐이야. 그러니까 처분 변경이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 변경에 따라 나 거기에 맞춰 소 변경하겠습니다 하는 건 변경 없는 거야. 따라서 신청해야 된다. X. 이거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소변경의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응? 2번이 답이 되죠? 그리고 3번.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간 그 사이에만 가능한 거고 맞고. 4번. 동일성.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변경이 허용된다. 응? 맞죠? 아주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알고 나면. 그 다음에 8번은 사정 판결. 오늘 배운 거다. 답 1번이다. 그지? 무효래. 무효. 당연 무효 있고 무효야. 무효는
아무리 공익상 필요해도 효력을 유지시키는 효력 자체가 생기는 적이 없어. 어떻게 효력을 유지시키고 생기지도 않은 효력을. 그러니까 무효로 나오면 사정 판결 못 내립니다. 따라서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다른 말로 바꾸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로 나오면 그 유지시키는 효력 유지시키는 사정 판결 못 내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 1번이야. 그죠? 그다음에 2번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사정 판결 내릴 수도 있다. 응? 우리 판례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3번은 그렇지. 처분이 위법으로 인정되고 위법의 정도는 취소 사유로 나오는 위법이 인정되고 그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게 인정돼야 돼. 그렇지?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처분이 적법으로 나오면 그냥 단순한 기각 판결 내리는 것이지 사정 판결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구를 들어주는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현재의 공공문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될 때 그때 이제 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9번은 판례 입장 틀린 거.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 원래 일반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이거는 일반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는 어떻게 돼? 그것만으로는 예를 들어 뭐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는 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법 만들어. 국민 누가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될 의무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생깁니다. 법 규정 안 갖고. 그렇지? 그 법 규정을 집행하는 사람 찾아서 당신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시오. 세금 부과 조치가 있어야 구체적인 의무가 특정인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해? 거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적인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 조치가 있어야만 생기는 거야. 그런 거는 아직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에 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처음으로서의 성질을 못 갖는 거야. 그런 건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항고송 대상이. 그죠? 아,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그 기사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랬나? 국회에서 야당이 이제 대다수가 됐잖아? 법 만들겠대. 근데 법을 만드는데 무슨 법? 소위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처분적 법률이면 우리 행정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들이 집행할 필요 없이 법 규정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변동을 하는 그런 내용의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아무리 법률을 제정해서 대통령한테 공포하라고 보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니까 입법부의 이 의도가 막혀버리잖아. 응? 거기다가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왔어. 그치? 그런데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200명이 찬성해야 돼. 3분의 2가. 근데 지금 200명 안 되잖아. 192석 아니야, 야당. 그치? 이러니까 만약에 저쪽에 108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나와서 200표 이상 나오면 되겠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뭐 그 법률 만들어봐야 거부권 행사로 막히고 집행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이 그러면 국회에서 아예 공무원들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 조치 필요 없는 처분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아예 제정을 해서 그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 된 거야 지금. 응? 자, 뭐 어쨌든 뭐 이재명 윤석열 만난다고 하니까, 응? 자 만나서 좀 잘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 응? 맨날 그 행정부 입법부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응? 나라가 그냥 엉망으로 되고, 응? 아주 고집불통들이야 다. 예. 자, 1번은 맞고, 그래서 일반 추상적인 법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처분의 성격을 안 갖기 때문에. 응? 처분의 성격을 가지려면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1번 맞고 2번은 2번 아까 했지. 첫째 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냐 아니냐는 즉 소송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처분이냐 아니냐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야.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다투는 거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이다. 그치? 공부했지? 자, 2번도 맞고 3번도 맞네? 이런 소송을 뭐라 그래? 부작위 청구 소송. 그대로 말하면 행정기관이 나한테 지금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지? 법원에 가서 행정기관에게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일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 내려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거. 부작위 청구 소송. 일명 금지 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어.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송 종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야. 그러니까 맞는 거. 그런 소송을 내봐야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 제기 각하시킵니다. 응?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자, 거기에 원처분주의란 말 나오지?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건 원처분이 있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 간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는 원처분 갖고 소송해야 돼. 행정심판 재결을 갖고 다투는 게 아니라. 그지? 하지만 원처분을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법에서 재결 대상으로 소송해라 규정한 경우,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렇다면 여기서 첫째 줄,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부적법한 청구가 아닌데도 요건을 다 갖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인데도 각하한 재결 있지? 여기까지. 그 재결은 무슨 재결?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재결이야. 재결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럼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원처분주의 적용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아도 각하한 재결 있고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되는 경우다. 응? 경우다. 그래서 예. 의심이 있는 경우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소송 대상인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이 존재하느냐. 원래 보통 국민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행정청은 야 이거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야. 뭐 이거는 그냥 권유일 뿐이다. 강제성 없는 거다. 이거 상대방한테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권유한 데 불과하지 공권력 행사로서 뭐 따르라고 강제로 의무부강가이다.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처분이냐 아니냐 이 존재 여부를 원고 피고가 다투는 경우든 원고 피고가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느냐 아니니 다투더라도 그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고, 당사자가 다투지 않고 그냥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소송에 임하더라도 판사가 보기에 불분명하면 직권으로 밝혀보고 처분이 존재한다 아니다 밝히고 각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응? 예. 아 그렇죠. 판사가 필요하면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누가 의심해? 판사가. 법원이. 당사자들은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다툼이 없어. 문제 제기도 안 하지만 판사가 보기에 이건 처분이 아닌 건데 소송 들어왔다거나 그럼 법원 판사가 의심이 들면 알아서 처분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처분이 아니다 하면 각하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4번. 아주 간단한 거. 자, 정답은 4번. 사정 판결은 무효 확인 소송에는 미안하다. 준용되는 거. 그럼 4번 아니겠죠? 자, 3번도 아니겠지?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기간 제한 없어요. 그죠? 1번은 법에서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된다 돼 있어. 그거는 취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만 적용되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때는 안 거쳐도 돼요. 응?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거야. 따라서 2번입니다. 여러분 취소송의 대상 이꼬로 뭐지? 처분 등.
처분하고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 등의 대상이야.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도 똑같아. 처분 등이야. 그건 똑같은 거지. 동일한 거예요. 처분 등. 응? 처분 등 이꼬로 처분하고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 있는 경우. 재결. 그죠? 네. 우리 행정소송법은 여기 써 있는 거 취소승에 관해서 규정한 거.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 취소승에 관해서 규정한 거. 그래서 취소승에 관해서 쫙 규정이 난 다음에 행정소송법 뒤쪽에 가면 무효 등 확인 소송하고 한 3줄 써놨어. 취소에 관한 규정들 다 그대로 똑같이 따르고 몇몇 가지만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 안 한다. 딱 이렇게 2-3줄이야. 부작 위법 확인 소송도 그런 식이고 취소 소송 중심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래서 소송에서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취소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여기도 다 취소에는 다 적용되는 건데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무효 확인 소송에도 똑같이 준용이란 말은 준용은 이제 법 기술적인 용어야. 똑같은 걸 똑같이 규정해 놓는 게 낭비잖아. 그래서 똑같은 걸 다시 법에다 똑같이 안 써놓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준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어요. 10번에. 그 다음에 11번은 틀린 거. 앞에 중요한 단어가 뭐야? 재량행위래. 재량행위는 뭐야? 결정권이 행정청에게 있는 거야. 응? 얼마를 부과하는 게 적정한지 행정청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또는 뭐 영업정지 시키면 영업정지를 할 건가 말 건가. 기간은 법이 정한 뭐 1년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으면 6개월 할 건지 3개월 할 건지 1년까지 할 건지 이거 다 행정청에게 맡기는 거야. 응? 그러면 법원이 할 일은 뭐야? 법원에게는 적정한 금액, 적정한 기간 결정권이 없어요. 그 법원이 할 일은 행정청이 한 조치가 적법한지 아닌지 이것만 가려주면 돼요. 그래서 법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에까지 이른 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리고, 그래서 위법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그냥 위법이다 취소한다, 과도했다 취소한다, 불평등하게 했다 취소한다 이래야지. 응? 법원이 스스로 금액을 결정하거나 기간을 정하거나 이걸 못하는 거지. 응? 그래서 법원은 얼마를 부과해야 맞다, 얼마 기간 영업정지 시켜야 맞다 이렇게 독자적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그런 거는 못하고 단지 행정청이 행한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냐 아니냐 이것만을 심사해서 위법 여부만을 가립니다. 응? 그래서 1번 그런 뜻이고요. 2번은 사정 판결 할 거냐 말 거냐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 응? 아까 물어봤어. 사정 판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법원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근데 여기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일단은 사정 판결을 법원이 내리려면 뭐부터 먼저 인정해야 돼? 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이 먼저 인정이 돼야 돼. 그러면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위법이지만 이걸 사정 판결에서 효력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거는 핵심은 처분의 위법성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나 이거 물어본 거야.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처분실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응? 왜 여기 변론 종결시라고 써? 그지? 그거 변론 종결시라고 그게 맞으려면 사정 판결의 필요 여부는 변론 종결시. 응? 근데 정확한 말이 변론 종결시고 때로는 판결시라고 쓰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시차는 있어요. 근데 변론 종결 시점까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거란 말이야. 그걸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변론 안 해. 판사가 이제 그거 보고 모여서 연구하는 거지. 그리고 최종 판결 내리는 거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와 그 판결 시점 사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고 다만 현실적인 시차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은 거로 많이 사용돼. 변론 종결시와 판결 시가. 자, 2번 틀렸죠?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을 묻는 거니까 처분시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첫째 줄에
집행행위가 개입이 없어요. 집행행위 따로 안 해도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따로 안 해도 법에 정해진 내용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와. 이런 법은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라 그래.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은 처분과 똑같이 취급해. 그러면 처분으로 취급되니까 소송 대상이 취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런 걸 처분적 조례 이렇게도 표현하고 처분적인 법입니다. 응?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다. 판결을. 자, 여러분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지? 기각 판결 확정. 그러면 기각 판결은 무슨 뜻이지? 원고가 청구한 거 안 맞다는 거죠. 원고는 어떤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위법 없다. 단순 기각이라면 위법 없다. 그러면 그 처분이 위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는 거 위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거에 불과하지. 뭐 그 처분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처분이 위법이 없다고 이제 판결이 나왔더라도 행정청은 야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알아서 없앨 수 있는 거야. 기각 판결에는 행정청이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응? 이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야 되는 거는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만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응? 기속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자 기판력은 말이야. 여기서 기판력은 법원이 위법이다, 위법이 없다 이거 둘 중에 하나 판정한 거 효력 그거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기판력이 발생. 기각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어떤 처분이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정난 거야. 확정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또 누가 이거 위법이다 또 주장하면서 또 소송하는 거 받아줘? 그거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무슨 판결을 하면 또 불복해서 또 소송 똑같은 거 갖고 계속 소송할 거 아니야. 아이 끝내야지 끝내.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확정 판결 내리면 거기서 끝내야지. 또 판결에 불복해서 또 소송하고 그 똑같은 문제를 계속 재판하고 청구하는 거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위법인지 아닌지 확정 판결 내리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 여부 더 이상 하지 마라. 확정 난 걸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이 확정난 걸로 돼서 확정난 게 된다는 뜻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소송 당사자는 더 이상 그 위법이 없다는 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을 또 하면서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기속력은 안 생긴다. 그건 이 얘기했지.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인데 기각 판결에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정이 났다라는 의미에서 기판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다 배우기로 하고요. 4번 맞아요. 그 다음에 12번은 옳은 거. 이거 지난번에 풀었었나? 안 풀었었나? 자, 오늘 배운 거와 관련돼서 4번 어때요? 4번. 응? 응? 자, 여기서 아까 배웠잖아. 단지 처분한 이유를 바꾸지 않아. 단지 뭐만 해? 처지 끝에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치? 사실 문제 나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 그 뒤에 또 하나 있지만 그치 하나만 했네. 그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경우나 또는 애초에 제시한 처분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표시하는 경우. 그치? 이런 경우는 그거는 처분의 추가 변경과는 다른 문제다. 그거는 허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법원은 행정청이 추가 변경한 근거 법령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이게 제일 키워드예요. 이럴 경우에 이거는 뭐야? 셋째 줄. 법원은 추가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거 경기도 선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그죠? 취소송 제기한 사례였어, 그지?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자기한테 한 무슨 과태료 부과 조치 뭐 이런 아니면 뭐 시정해라 조치 내린 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선거관리 그냥 경기도라고 안 나오잖아 시험에.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 원고냐?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야. 응?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응?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이거 시정해 이렇게 시정 요구한 거 공권력행사인 처분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 있다라고 인정한 원고 적격 있다고 인정한 사례. 응? 자, 그래서 볼 수 없다 X죠. 있다야. 그 다음에 3번은 딱 첫째 줄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정. 근데 그걸 뭐 2,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 근데 생태 자연도 뭐 1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면 거기 일체 오염 금지되고 오염행위 금지되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자연환경이 유지된다. 그거는 공익 목적으로 하는 조치다. 근데 공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1등급으로 지었고 깨끗한 자연환경 유지에 옴으로 인해 그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반사적인 효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향유하면서 살아온 이익을 누린 거다. 근데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2, 3등급으로 낮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누렸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 생긴다 하더라도 그는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을 이제 침해받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다. 소송할 자격 없다. 응? 따라서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결론이었죠. 다 배운 거였죠. 그 다음에 1번은 뭐야? 외울 단어 무조건 이렇게 부가 첫째 줄 중간에 부가가치세 환급세. 응? 부가가치세 환급세. 그러니까 환급세니까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될 의무, 환급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 응? 이 의무는 뭐라고?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 반환하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함으로 X. 그 문제와는 다른 거야. 응? 법률이 정해놓은 국가의 특별한 행정법상의 의무이고 그러면 납세자로서는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다. 그런데 이건 뭐 공권력 행사 조치가 있어서 그걸 치받아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이거는 법에 따른 권리를 돌려받을 권리, 환급받을 권리를 행정법상,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달라고 다투는 문제. 여기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문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문제인데 그거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왔듯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건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법이 정한 특별한 공법상의 의무고 상대방이 그걸 돌려받으려면 그 권리 행사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당사자 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게 판례. 응? 결론이야. 따라서 1번도 틀렸고. 자, 그래서 4번 정답. 자, 뒤에 13번은 약간 사례형인가? 뭐야? 자, 도로법이 정해놓기를 두 번째 줄에 하여튼 도로를 점거 이용하려는 자는 원래 도로라는 건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거야. 국민 목적으로. 근데 특정인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거기다가 뭐 물건을 쌓아놓거나 뭘 자기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그 도로를 점거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도로관리관청에 신청을 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돈 얼마 내라고 하면 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했대. 셋째 줄. 그런데 행정청이 어떻게 됐대? 아무 응답이 없대. 아무 응답이 없다. 부작위. 머릿속에 다 부작위.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어. 부작위. 행정심판 청구하려면 무슨 심판 청구하는 거야? 의무이행 심판 청구.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 없으니까 부작위 위법 소송 제기해야 되고, 그지? 자, 그래서 권리구제를 청구하려고 한다. 자, 1번.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1번 틀렸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우리가 항문상 특허에 해당하는 처분이에요. 특허 처분. 따라서 이거는 요건 갖췄다고 무조건 도로 점용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이 공익적 관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응? 자, 도로 점용허가는 기속행위 아니에요. 기속행위가 X예요. 재량행위야. 그래서 재량행위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들어갔고 행정심판회가 인용하는 재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재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하면 됩니다. 재결의 취지가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고 그 신청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응답해라 이런 재결 나왔으면 심사에서 거부하는 응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인용 재결이 얘 요건 다 줬으니까 도로 점용허가 내줘야 된다 이런 재결이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발급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재결이 어떤 취지로 내용이 나왔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하는 거지. 반드시 무조건 도로 점용허가를 내줘야 발급해 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법 규정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행정시법 규정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된다. 재결의 취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발급해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X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 맞을까? 오늘 배운 거다. 오늘 배웠기로 부작위 위법 파기 소송에서 법원이 심리할 거는 뭐만 심리해야 돼? 행정청이 부작위 거를 무응답하고 있는 게 위법인지 아니 요거만 확인하는 걸 해야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뭔 응답을 해야 한다. 응답해야 될 내용까지 법원이 심리할 수는 없다. 오늘 배웠지? 응?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이 도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내주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심리할 수는 없어요. 법원이 할 일은 심리할 거는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이것만 심리해야 됩니다. 응? 우리 배운 절차적 심리설 입장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2번도 X. 그러면 3번은 자, 법원이 부작위가 위법이다 확인 판결 내렸대. 그러면 판결의 뜻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이거니까 행정청은 인용 판결이잖아. 인용 판결에는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기속력이 있어요. 행정청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돼. 근데 재처분은 뭐라도 응답만 하면 돼. 거부하는 응답에도 판결대로 한 거다 이거야. 거부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 거부 처분할 수 있죠? 네. 4번은 의무이행 소송 안 되잖아. 우리나라 허용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구제받을 수 없지. 응? 의무이행 소송을 통해서는 의무이행 재개발 법원이 각하시켜요. 안 된다고. 그죠? 가장 좋은 소송이 의무이행 소송인데 의무이행 소송은 아예 한 번에 판결하잖아.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위법이다. 그런데 법원이 보니까 얘 허가 요건 다 갖췄다. 응? 허가해줘야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판결. 허가해주라는 식의 판결. 허가 내주는 의무가 있어서 허가해주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한 번의 소송으로 허가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송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무이행 소송 우리나라는. 네. 자, 3번 정답. 그 다음에 14번은 옳은 거. 자, 1번 오늘 배웠네요. 지금 상대방 국민이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했대요. 그러면 자, 피고인 행정청이 이거 무효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원고가 먼저 무효라고 주장하고 무효임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반박을 행정청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틀렸어요. 저도 그때 피고행정청이 아니라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이 뭐 해야 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없음이 아니라 있음. 즉 무효라는 걸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먼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그렇죠? 먼저 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 뜻은 먼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도 틀렸죠? 재결 그 자체의 위법이 있으면,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 즉 주체상의 위법, 절차상의 위법, 형식상의 위법, 내용상의 위법도 다 포함합니다. 주체적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 안 된다. X. 3번은 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해서 무효인 세금 부과를 받고 이미 세금을 낸 자가 무슨 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내가 안 내들 세금을 냈고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한 번만 하면 민사소송 제기받은 법원이 세금 부과가 무효인지 확인하고 인정하고 받은 세금 돌려주라, 반환 판결 다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의 소송으로 간단하게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있죠. 이런 게 있든 없든, 이런 방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세금 부과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뭐 세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 무효 확인 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응? 그다음에 4번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둘로 나눠지지.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이 나오니까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해야 되고,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곧바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하면 그때는 소송기간 제한을 안 받고, 그치? 둘로 나눈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는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게 포인트죠. 거쳤으면 제소기간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15번은 취소소송 틀린 거 1번 아까 나왔던 거 2번 틀렸죠? 소송 제기되면 소송대상인 처분은 정지되나? 원칙이?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정지된다. X.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 쉬운 문제 2번. 쉬운 문제 냈어요. 자, 3번은 사정 판결 얘기하는 거야. 그치? 항상 조심해야 될 단어 끝에 기각인지 각한지 그 유의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행정청이 신청받고 거부 처분 내렸는데 거부 처분 법원이 취소하는 판결 내렸어. 인용 판결 나온 거지. 인용 판결은 행정청이 기속해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 신청했던 거에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응? 법 규정은 그대로 맞습니다. 자, 16번은 사정 판결. 오늘 배운 거 틀린 거 1번 판결서에 꼭 써야 됩니다. 이 처분 효력 유지하는 게 위법이 아니라서 효력 유지하는 게 아니다. 위법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유지하는 거다. 응? 위법임을 명시해야 되고요. 맞아. 2번은 이거 뭐 약간 순서를 바꿔서 썼으면 사정 판결 할 수 있다는 법적 문구죠. 기각 판결. 네, 맞습니다. 3번은 그렇지. 법원은 사정 판결 내리기에 앞서 처분이 위법한데도 효력 유지하는 이런 판결을 내릴 경우 원고가 있게 될 손해 이런 거 미리 조사해야지. 맞고요. 그러면 그러면 4번이 정답인데 4번 어디가 틀렸을까? 응?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그지? 자, 법 규정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17번은 옳은 거 고르시오. 자, 1번. 핵심은 첫째 줄.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어디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치? 거기서 끊고. 그런데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처분 시에 존재했었던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처분 시에 사실을 확정하고 처분 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디가 틀렸어?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다? 아니다. 그죠? 1번 X.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거 다 지난 거잖아. 여기 일단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야? 가중처분.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처분하게 돼 있다면 그것이 법률에 그렇게 정해놨던,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놨던, 장관이 만든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부령, 즉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놨던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다 기간 지난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다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라고 본다. 응? 맞다. 그 다음에 없다 그랬네? 그죠? 효력이 소멸했어도 이거는 가중처분하게 돼 있다면 소해이익이 있다라고 해야 돼. 영업정지기간 다 지났더라도. 응? 네, 2번 틀렸어. 네, 3번은 무슨 단어? 내부이익. 그 다음에 첫 끝에 하급청이 자기 이름으로 할 권한 없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 명의 써서 내보냈대. 그럼 누가 피고가 되냐? 그렇지.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돼야지. 지 이름 써서 내보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만든 겁니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자, 취소송 제기가 요건을 갖춘 소송 제기를 하려면 소송 요건 중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해야 돼. 소송 요건. 그치? 그리고 거부 처분이 성립하려면 거부 처분은 뭘 전제래?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거부 처분이라고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잘 나가다가 여기서 신청권이란 뭐야? 신청한 대로 만족한 결과를 받을 권리야? 아니, 신청에 대해서 뭐라도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는 거지. 반드시 신청한 데 따른 만족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게 판례였죠. 그래서 끝에 가서 만족,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단지 신청에 대해서 뭐라도 응답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라는 게 판결이에요. 응? 따라서 틀렸어요. 3번이 정답. 자, 18번 판례 입장으로 틀린 거. 1번은 뭐야? 행정속보 26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고 써놨지만 그거는 원칙이 아니라 원칙은 변론주의, 당사자주의로 기본으로 하면서 불명확함을 좀 더 법원이 보충적으로 더 알아서 조사해 볼 수 있도록 가미한 것이다. 응? 1번 O. 그다음에 2번은 2번의 문장은 소송의 대상은 뭘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어떻게 된 거야? 유리하게 변경 처분한 거예요. 응? 국민한테 유리하게 변경 처분한 건 뭐와 똑같은 논리를 봐? 감액 처분한 거와 똑같이 본다. 그럼 우리가 소송 대상으로 삼아 감액되고도 남아있는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논리 따라가면 셋째 주 끝에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맞는 거예요? 변경된 내용으로 남아있는, 그치? 당초 처분. 이게 소송 대상 맞는 거지.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첫째 줄. 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을 짜서 행정청에 제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뭐 했대요? 여기 부적정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요거야. 여기다 사업 계획 나왔는데 거기다 폐기물자를 붙이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고 행정청이 부적정 통보한 조치는 우리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응?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을 갖춰야 돼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허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막 돈 들여서 투자해서 시설을 갖춰놓는다고 갖춰놓고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행정청이 허가 거부하면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에서 뭐 했어? 우선 정식으로 허가 신청하기 전에 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먼저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국민이 폐기물 사업 계획서를 먼저 냅니다. 계획서를 제출. 그러면 이거를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자, 사업 계획서 적정하다고 통보할 수도 있고 부적정하다고 통보할 수도 있게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자, 부적정하다고 통보받은 사람은 너 폐기물 무슨 폐기물을 어디서 어떻게 하려는 거? 이거 아예 사업 이거 부적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 시설을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그리고 부적정 통보 이걸 먼저 해요. 적정 통보 받은 자를 이제 뭐는 인정받는 거냐면 자기가 개인이 하려는 폐기물 처리 사업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받은 거야. 사업 내용은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2단계 이제 이 사람은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돈을 투자해서 시설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하는 거야.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 정식 신청. 그러면 행정청은 이제 사업 내용은 여기서 심사 끝났어. 적정하다고.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 갖췄는지만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야. 응?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적정 통보 받은 자는 어때? 이 사람은 여기다 썼지만 사업 계획서 보고 행정청이 너 사업 내용 자체도 적합하지 않아. 얘는 뭐냐면 그 허가 신청 자격이 안 주어져요. 허가 신청할 자격 안 주는 겁니다. 응?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할 자격 자체를 안 주는 거야. 부적정 통보는. 응? 바로 요점.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고 상대방한테 행정청이 부적정 통보한 조치, 상대방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할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로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처분이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응? 그래서 어떻게 돼? 맞는 내용이지. 그렇죠? 질문의 주어는 뭐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이게 문장의 주어야. 그리고 결론은 이거 소송 대상자는 처분에 해당하냐 안 하냐 묻는 거예요. 결론은 해당한다. 맞는 거예요. 3 맞아요. 그럼 옳지 않은 건 뭐였어? 내가 4번을 먼저 설명했구나.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은 이것도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 뭐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이게 문장의 주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자체로서 독립한 처분이 아니므로 X. 그 자체로서 독립한 처분이므로 뭐야? 이의 위법성을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다. 응? 거기를 일단 끊으세요. 다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는 동네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부지 원자력 발전소 짓기에 적합한 부지라고 승인해 준 거야. 승인 나온 거야, 행정청이. 그러면 부지만 승인된 단계에서도 뭐 할 수 있는지 알아? 아직 원자력 발전소 안 져.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고는 그 뒤에 또 신청이 또 따로 나와야 돼. 근데 1단계로 일단 원자력 발전소 짓기에 적합한 땅이다 하고 부지 승인을 내준 거야. 그럼 승인 받은 자는 땅 깊숙이 파고 그 지하에다가 막 콘크리트 붓고 단단하게
이런 공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승인 내주는 조치는 그 자체로 공사 허가 내주는 성격과 아울러서 또 이 뒤에 이제 요건을 갖춰서 정식으로 원전 발전소 건설허가 신청 그러면 그 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사전 사전 결정 플러스 그다음에 부분 허가의 성격을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외울 거 원자력 발전소 사전 처분은 독립된 처분이다. 따라서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 취소달라고 주민들이 소송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좀 나이를 놓고 쓰면 자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자 요거만 나온 단계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이거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이거 취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대상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나왔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온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까지 나와 버렸어. 이것까지 나왔어. 이렇게 둘을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비교하고 여기는 부지 사전 승인 처분까지만 나온 단계. 여기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있고 그 뒤를 이어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까지 나온 단계. 이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이거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요때는 이거를 위한 사전적 조치야. 이게 있고 이것까지 나간 뒤에는 이 최종 발전소 허가를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요게 나오기 전이 위에 거야. 요게 나오기 전이면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우면 되는데 이것까지 나와버리면 이게 최종 조치고 이 최종 조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 흡수돼 버린대. 흡수돼요. 소멸돼 버린대. 그래서 요때는 최종 발전소 허가가 가지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응?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 3번은 뭘 묻는 거야? 요 위에 걸 묻는 거야. 아직 발전소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기 전을 묻는 거야. 나오기 전이면 이거를 속능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나올 때까지 이거 발전소 건설허가 나오기 전이면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우면 되는데 취소해달라고? 뭐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걸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썼으니까 틀렸잖아. 그지? 응. 3번. 19번은 오늘 배운 추가 변경, 처분사의 추가 변경 옳은 거. 1번 땡이다. 틀렸다. 왜 틀렸을까? 응? 행정청이 추가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사심 변론 종결시까지잖아.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가 아니잖아. 2심 사실심까지잖아. 그지? 대법원 확정 판결 X.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입니다. X. 2번은 자, 첫째 줄 뭐야?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으면 추가 변경 허용하는 거지? 첫째 끝에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냐 없냐는 법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응? 두 번째 끝에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 자, 2번이 맞는 답입니다. 응? 2번이 정답. 19번에 2번 정답.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그치? 무조건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다?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성 기준되는 건 아니야. 응? 그 동일성은 딱 두 개 이유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다.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는 거다?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다음에 4번은 어디가?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애초에 위법한 처분을 치유하는 거야? 그래서 적법으로 만들기 위한 거야? 아니지. 예. 이거 반대로 설명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둘째 줄 끝에 뭐야?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청이 자기가 한 처분이 더 적법하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지, 그지? 반면에 첫째 줄 끝쪽에 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는 어떻게 돼? 처분할 때 행정청이 이유를 제시 안 해가지고 그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위법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절차의 위법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유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첫째 줄에는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기 위한 게 바로 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써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 자, 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틀린 거 1번 맞죠? 똑같은 얘기니까 처분 시에 존재했다는 사실만 갖고는, 또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 갖고는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만 갖고는. 2번은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만 맞고, 3번은 중기취득세 체납하고 자동차세 체납은 동일성 없다. 아까 나왔던 거, 그지? 이거 뭐 앞에 있던 문제랑 거의 똑같네, 그죠? 거의 유사하게 또 출제했네. 그래서 4번이죠. 응? 이거 앞에 어디서 써? 5번? 2015년 순경시험에 나왔고 똑같은 걸 냈네. 아마 출제자가 동일한 자일 것 같아. 아니, 그 출제자로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님인데 막 여기 시험에 위촉받아서 거기 가서 출제하고 저기 시험에 가서 또 출제하고 위촉되니까 그럼 자기가 냈던 문제를 또 내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려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수들 한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시험이 얼마나 많아. 여기 시험 가서 내고 저기 시험 가서 내고, 그럼 여기서 써먹었던 문제 똑같이 하는데도 비슷하게 또 내고 여기 가서 또 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연습하면 거의 여러 출제할 수 있는 출제위원진들이 냈던 유형의 문제를 거의 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라, 그렇죠? 크게 안 바뀌고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20번 4번인가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송 판결 끝내고 아무래도 소송 쪽의 문제를 좀 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일찍 끝났다, 그죠? 다행스럽게. 자,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